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뭐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죠.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상속인이야, 자식이야, 배우자야, 1순위 상속인이야. 그러면 그냥 상속받기 싫어하면 상속포기 하시면 돼요. 물론 재산이 많아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재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진 않겠죠. 사람 심리라는 게.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정승인은 뭐냐? 한정승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지 이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파악하기 어려워요. 좀. 왜냐면 채무 같은 경우는 사채를 썼을 수도 있고, 뭐,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게 수단이 없어요, 사실상. 뭐, 나중에 돌아오면은, 아, 이렇게 채무를 졌었구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원래 상속포기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속포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후순위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후순위 상속인. 반개 사촌인의 혈족까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이야. 그리고 물론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 그러면 이제 직계 비속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이죠.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뭐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제한테 넘어가겠죠. 형제자매한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걸로 넘어서 사촌인에까지 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민폐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민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아까처럼 뭐 재산과 채무의 우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상속 포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상속 포기를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제 상속세와는 달리 이제 상속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상속 취득세. 이 상속세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세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상속 취득세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건물이 있어. 부모님이 건물이 있어서 부모님이 건물을 놔두고 돌아가셨어. 근데 채무가 엄청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한정승인해서 처분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는 해야 되잖아요. 등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취등록세가 발생해요. 취등록세가 그때 상속취득세가 발생해서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채무가 많든 적든 상속인이 내야 돼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이거를 법 체계가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세금을 뜯어낸다? 그런 정신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비하적인데 어쨌든 굉장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아니 이걸 상속취득세를 내는 게 맞아? 라고 하지만 내야 돼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은데 채무도 더 많아. 이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해서 네 대에서 끝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내 대에서 끝내기는 내가 그걸 나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버려서 뭐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내 명의로 넘겨와서 그걸 상속인들의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뿌리기에는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노력도 너무 크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상속포기 하라고 합니다. 상속포기 하라고 한 후에 이제 친척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하죠. 친척들한테 내가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친척분들도 상속포기를 하시라 하고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상속포기 비용은. 상속포기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포기 비용을 차라리 내가 본인을 비용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누가 처리하든 국가제도 시스템적인 결함이죠. 국가제도의 시스템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촌이나 반개혈족까지 다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국가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 소유에서 알아서 하든지 그건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정승인이라고 있어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예요? 그 피사 망인이 돌아간 날이죠.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러면 돌아간 날 상속 개시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 개시면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별거를 했어. 따로 떨어져 샀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지만 남남 사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날부터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겠죠. 후순위 상속인은 또 달라요. 후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내가 상속인이 되잖아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아서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되는데, 특별 한정 승인은 그 3개월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몰랐다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즉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내가 자식인데 뭐 상속 포기도 안 하고 한정 승인도 안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통은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보통은 대부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없이 돌아가셨지만 채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되고 2년 후 되고 뭐 시간이 엄청 오래된 후에 갑자기 소송을 당해요. 상속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쓴 거예요. 아니면 이미 판결이 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소송이 진행돼서 판결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승계 집행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소송이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바로 자식이 나한테 강제 집행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승계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승계 집행문. 승계 집행문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채무를 승계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문이 승계됐다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승계 집행문이 나한테 송달됩니다. 자식이 나한테. 그거 보니까 부모님이 판결을 확정을 받았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속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니면 소장을 받았어요. 소장을 받았다고, 단순히 소장만 받았다고 보기에는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진 않아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소장이란 게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다툼의 여지도 있는 거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걸 받으면 대부분 이유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죠. 물론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어. 승계 집행문이란 건 기존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은 날부터 3개월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장을 받았어. 소장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3개월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세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릴 말씀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넘었다. 3개월이 넘어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여기 소송을 대행하고 특별 한정 승인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을 이제 그때부터 이유를 지어내면 되죠. 소장만 받은 걸로는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증거라든지 그런 권리관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통 특별한 정승인을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정승인을 신청하는 거 외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겠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가 특별한 정승인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건 내가 직접 법원에 유리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정승인 신청하지 않고 특별한 정승인 신청했는데 답변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러면 판결이 또 확정돼. 그럼 그냥 강제집행 당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또 막으려면 또 청구기 소송 제기해야 되고 강제집행 정시 신청해야 되고 시간이 더 엄청 들고 돈도 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승계집행문 부여받았다. 승계집행문 부여받으면은 특별한정 승인 신청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제 채권자도 그걸 알고 보통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 승인 신청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했거나 그러면 보통은 강제집행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 결과를 기다리지. 그 결과가 들어와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해서 결국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 집행이 허용된다라게 딱 나오면은 채권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강제 집행을 포기하게끔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꼭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뭐 그걸 받고 나서 대충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부르면 바빠서 그랬대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서류 갖고 오라고 해도, 뭐 초본 갖고 오라고 해도 진짜 한 달이 걸려요. 초본 갖고 오는데 왜 한 달이 걸리지? 그냥 주민센터 가서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미루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미루면 안 돼요.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